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밴쿠버 하이진입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조만간 브이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일단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에 어떤 내용을 나눌 거냐 하면, 제가 2018년도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최근에 이 교통사고 이제 클레임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 과정을 여러분께 이렇게 나눠드리면 또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캐나다 밴쿠버 이제 자동차 보험 회사죠. RCBC로부터 제가 보상금을 또 얼마를 받게 됐는지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 사고가 난 경위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차, 제가 2018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는 현대 엘란트라였어요, 세단.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퍼스트 드라이버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세컨드 드라이버로 제 남편이 이름을 넣었었는데, 이제 그 사고 날에는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공항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4살 배기 아들을 뒷좌석에 카시트에 이제 태우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공항에 진입하기 조금 전쯤에 이 교차로가 있었거든요. 이제 직진하는 차선들이 있고,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이제 교차로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었는데, 이제 차들이 직진을 하니까 남편은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 기다리는 동안 이 뒤에서 누군가가 트럭이 저희 차를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이 차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차가. 근데 제가 이날 정말 쌩갓을 몇 번을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4살 배기 아들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왼쪽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고 난 거 보시면 이제 사진에서 보이시는 대로 오른쪽이 거의 이제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정말 아들이 무사한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진짜 그날 얼마나 정말 많이 외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들은 다친 데가 없었어요. 아들은 크게 다친 곳이 없었고, 뭐 놀라지도 않았대요. 그냥 뒤에서 아빠 누가 쿵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울지도 않았대요. 근데 이제 남편은 그 이제 충격 때문에 이제 목이랑 어깨 쪽을 조금 이제 다친 상황이었고, 뭐 입원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 한적한 도로다 보니까 목격자는 찾을 수가 없었고, 이제 증거로 이제 상대방 운전자의 이제 운전면허증이죠. 운전면허증을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트 넘버, 자동차 그 넘버, 번호도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전화를 이제 신고를 했더니, 이제 이게 큰 사고가 나서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고 뭐 인명 피해가 있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출동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RCBC에 클레임만 하라고, 이제 사고 접수만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도 출동하지 않았고 앰뷸런스도 없이 그냥 이제 상대방끼리 이제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이제 운전면허증이랑 이제 플레이트 넘버 주고받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RCBC에 바로 이제 사고 접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가 다행히 움직이긴 했는데 위험하잖아요. 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언제 지금 애까지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를 계속 운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렌트를 하고 이 차를 이제 RCBC 측에 이제 견인을 시켰거든요. 그 견인 회사는 여기입니다. 그 RCBC와 연계된 견인 회사가 있어요. 바로 킬맥이라는 곳인데, 이제 여기에 연락을 하니까 이제 저희 차를 토우해 갔습니다. 가지고 갔어요. 견인을 해서 가고, 차가 있어야지 되니까 이제 렌트를 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킬맥에서 RCBC 측에서 이제 제 자동차 수리하는데 견적이 얼마 드는지에 대한 그 에스티메이트를 이제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렌트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뭐 하루가 되었든 뭐 5일이 되었든 10일이 되었든 어쨌든 이 렌트비에 대해서 이제 RCBC 측에 이제 제 담당자가 생기는 거예요. 어드저스터라고 이렇게 제 담당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 사람과 이 담당자와 뭐 렌트비 문제라던가 제 클레임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근데 이 상황은 이제 제가 어드저스터와 조율을 하는 것은 변호사 없이 저희 둘끼리 이제 해결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RCBC 측에서 이제 서로 조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빠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이제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자동차를 렌트를 하게 되면 RCBC 측에서 이 렌트비를 지불을 하는 건데, 이게 뭔가가 이제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렌트 회사에서는 뭐 RCBC 측에 지금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급하니까 저희가 그 렌트비를 지불을 했어요.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면 그 RCBC 클레임 넘버만 주면 그 클레임 넘버로 이제 RCBC 측에서 돈을 받고 이제 우리한테는 돈을 안 받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렌트 회사에서 RCBC 측에 연락을 하니까 이제 그 클레임 번호로 이제 어떤 확인이 안 된다. 어쨌든 그 어드저스터가 뭔가를 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이제 휴가를 갔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렌트비를 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 차를 구입할 때까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기본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이제 보험, 자동차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RCBC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자동차 이제 에스티메이트 나왔다고, 이제 견적이 나왔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게 이제 10,000불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00불 이상이면 이 차를 고쳐야 되는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폐차로 결정이 되고, 저희는 이제 폐차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새 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폐차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3개월 이내에 새 차를 구입하시게 되면요, 폐차 금액에 플러스 텍스를 해서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서둘렀습니다. 이 3개월 안에 뭐 어쨌든 차를 사면 텍스까지 이제 더해서 준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차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이제 폐차했던 자동차의 보험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새 차를 구입하면서 이 새 차에 대한 보험도 또 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본의 아니게 이중으로 RCBC 측에 이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면서 카시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카시트에 이렇게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카시트는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층에 자리 쪽에 보면은 후크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고리가. 그 고리를 클릭하는 게 고장이 났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이제 파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카시트는 생명이 다한 거죠. 저희는 이제 새 카시트도 또 새로 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애가 조금 크다 보니까 조금 크기도 좀 크고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걸로 이제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변호사하고 저희는 변호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이제 너무 기존의 카시트와 제가 새로 구입한 카시트의 그 가격 차이가 만약에 심하게 나면 이게 차후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보상금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변호사분의 권유하시기로는 이제 같은 브랜드의 비슷한 카시트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는 다른 브랜드 이제 약간 한 100불 정도 차이가 나는 다른 카시트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제가 사고로 파손되었던 이 카시트를 언제 구입을 했고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이제 또 증명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카시트는 2014년도에 샀단 말입니다. 그 영수증이 있겠어요? 다행히 없죠. 근데 저희가 어디서 구입을 했냐면 코스코 온라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카시트를, 옛날에 그 파손됐던 카시트를요. 그래서 코스코 온라인 측에 이제 전화를 해서 제 이름이랑 카드 번호를 줬더니 이제 그 코스코 측에 이제 등록되어 있던 제 이메일로 제가 2014년도에 샀던 그 카시트 영수증을 다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다행히 또 저희가 증명 서류를 쉽게 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카시트 가격은 이 차값에서 이제 제외되는 거예요. 따로 이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 없이 이제 혼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RCBC 담당자, 아까 제가 어저스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과 또 조율을 해서 이 가격도 따로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는 예전에 이제 폐차됐던 자동차를 꾸준하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뭐 교체할 시기가 되면 꾸준하게 교체를 했었고, 사고 나기 한 달 보름 전쯤에 이제 배터리도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거의 한 400불 정도 줬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RCBC 측에 전화를 해서 이제 한 달 보름밖에 안 된 이 새 배터리의 가격을 보상받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 RCBC 측에서는 한 달 안에 이제 산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보름, 그러니까 한 달이 넘은 이유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억셉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한 달 보름의 차이 때문에 뭐 이렇게 보상이 아예 안 된다고 하니까 보름이라는 날짜 차이 때문에 이거를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내 수용을 못 하겠다. 어떻게든 해줘야 되겠다. 해달라.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이제 차후에는 결론으로는 이제 100%는 힘들고 그러면 이제 20%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스몰 체크를 제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값에 따로 카시트비 따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새로 교체한 배터리 가격은 제가 따로 체크를 조그맣게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 보상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018년 5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 딱 2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ICBC 측과 이제 보상 협의가 된 건데요. 이제 일단은 남편이 그 사고 이후로 이제 일을 갈 수는 없었고요. 이제 목 쪽이랑 어깨 쪽에 굉장히 경직된 게 좀 심해서 가지고 일을 하러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계속 마사지, 침 뭐 이런 걸 계속 받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노티스,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사고 얘기하고 그런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닥터 노티스도 받고 이제 계속 치료를 받으러 다녔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마사지나 침이나 이렇게 치료를 하러 가게 되면 보통 50대 50으로 이제 일단 내가 먼저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있거든요. 근데 차후에 내가 이제 클레임 그 ICBC 측을 통해서 이제 받는 거지만 그것도 지금 당장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단 말이죠. 이게 뭐 1, 2불도 아니고 1, 20불도 아니고 한 번 갔다 오면 뭐 200불씩 드니까 몇백 불씩 쓰는 게 저희는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100% ICBC 측에서 다 내주고 우리 주머니에서 지금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아봤더니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밴쿠버 다운타운에 이제 남자분이 하시는 이제 마사지 테라피 이런 곳을 찾아가지고 이제 100% ICBC 측에서 이제 그분께 클레임 번호로 이제 돈이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마사지 받을 때 전혀 돈을 내지 않고 그렇게 이제 많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그 당시 이제 만 4살이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이한테 어떤 뭐 후유증 같은 게 없는데 차후에 후유증이 만약에 나타날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저는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제 아들이 만 나이로 18세에서 19세 정도 플러스 2년 해서 그러니까 뭐 20살, 21살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 만약에 어떤 후유증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이 사고를 다시 클레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더 좋은 일이지만 혹시라도 뭐 그런 증상이 보이면 저도 이제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또 얘기가 있어서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폐차된 자동차 값으로는 일단 10,000불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400불 사고 한 달 보름 전에 새로 교체한 배터리 가격은 제가 400불을 냈었지만 ICBC 측으로부터는 80불 정도 스몰 체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상비인데요. 이 보상비가 저희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20,000불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변호사를 고용을 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ICBC 측에서는 이제 10,000불 정도의 합의를 얘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했던 변호사는 이제 20,000불을 얘기를 하고 계속 2년 동안 이제 합의가 안 됐으니까 2년 동안 온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분과 상담을 할 때 따로 상담비는 전혀 뭐 일체 낸 거는 없었고요. 이 보상 금액에 대한 이제 그 퍼센트를 몇 퍼센트를 이렇게 드리기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이 분께 거의 이제 전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분께서 지난 2년 동안 또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어쨌든 저희 사고가 잘 마무리가 됐답니다.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안전 운행하셔서 사고 없이 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